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5년 CVPR에 억셉된 로보틱 비주얼 인스트럭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분은 현재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논문이 이 로보틱 비주얼 인스트럭션 논문이 첫 논문인 것 같습니다. 목차는 논문을 그대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로봇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언어 명령을 이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액션, 즉 로우 레벨 폴리시로 변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 명령이 자주 이용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언어 명령을 사용하는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언어 명령을 사용하는 데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포지션, 방향, 그리고 거리와 같은 공간적인 세부사항을 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공간적인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이 있고, 또 이런 LLM을 써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태스크나 그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텍스트를 계속 추가해야 되는 그런 장황함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이 언어 명령에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어 명령 대신에 그런 시각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좀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그런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꼴 이미지입니다. 꼴 이미지는 로봇의 최종 상태와 그때 이미지를 인풋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 꼴 이미지는 보통 그 사용자 작업 환경에서 보통 어떤 사용자가 어떤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그 꼴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작업 순서와는 상충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트래젝토리도 이용을 하는데, 이 트래젝토리는 로봇의 복잡한 동작, 복잡한 액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트래젝토리를 그려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런 전체 모션을 직접 상상해서 그리고 이런 모션들을 직접 정의하고 그리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로보틱 비주얼 인스트럭션 ROVI라는 핸드 드론 스케치 지시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이나 이런 화살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색깔이나 숫자를 활용해서 이 명령을 이 스케치 명령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복잡한 3D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2D 시각적 명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해석 가능하며 시공간 정렬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ROVI, 이 로보틱 비주얼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직접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 로우 레벨의 그 폴리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주얼 인스트럭션 인바디드 워크플로우 뷰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뷰 프레임워크로 이 ROVI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다양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그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핸드 드로운 로보틱 지시 방식인 ROVI를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 ROVI를 통해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ROVI를 다른 VLM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다입니다. 관련 연구로는 먼저 휴먼 로봇 인터랙션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의 그 언어 명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꼴 이미지 혹은 트래젝토리 기반의 인풋을 이용을 해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연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연구 역시 이 연구의 한계로는 실제 유저가 그 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
그런 골 이미지나 트래젝토리와 같은 인풋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 관련 연구로는 비주얼 프롬프팅 for 로봇입니다. 최근에 코파나 모카 연구에서처럼 이런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 비주얼 프롬프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여전히 그 내추럴 랭귀지를 인풋으로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이런 거는 설명이 되지만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리로와 같은 그런 위치 방향, 거리와 같은 이런 공간적인 특성, 공간적인 세부사항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의도가 결여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관련 연구로는 키포인트 컨스트레인트 for manipulation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키포인트를 추출해 제약 조건으로 사용을 해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 키포인트 추출하는 연구들은 키포인트를 추출을 해서 VLM 추론으로 이 키포인트를 패터링을 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화살표나 원 같은 그 ROVI 기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키포인트를 추출해 사용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로보틱 비주얼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이 ROVI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호로 표현이 되는데 화살표와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와 원으로 크게 세 가지의 모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A에서 B로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고, 오브젝트를 돌릴 때는 이렇게 피벗 포인트의 원과 얼마나 돌릴지를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를 픽업하거나 셀렉팅 할 때는 이런 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화살표의 경우 이런 식으로 ROVI로 화살표를 그리면 추후 키포인트 모듈에서 키포인트를 추출할 때 시작 지점, 중간 지점, 끝 지점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추출을 하게 되고, 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봇 포인트로 로테이션을 위한 피봇 포인트 혹은 그랩 포인트 같이 픽업하거나 셀렉팅하는 그랩 포인트 같이 다양한 작업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드로잉 세팅으로는 일단 ROVI는 태블릿으로 그린다고 하고, 그 ROVI를 나타내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그리는 루즈 스타일,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데 보면 기호들, 이렇게 원이나 화살표 그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지오메트릭한 구성료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지오메트릭 스타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스타일이 그 VLM이 이 ROVI를 이해하는데 어떤 스타일이 더 그 ROV를 이해하는데 성능이 좋은지도 에블레이션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ROVI 북 데이터셋인데, 이 ROVI 북 데이터셋은 이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15K의 이미지, 퀘스천, 앤서얼 페어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ROVI가 어노테이트된 이미지,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나 원, 그리고 화살표의 모양 같은 거를 베리에이션을 주어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폴트 프롬프트로 제공되는 간단한 질문들, 그리고 GPT-4로 생성한 응답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응답은 먼저 ROVI의 분석, 그리고 태스크 정의, 그리고 그 태스크를 어떻게 서브골로 나눴는지, 그리고 그 나눈 서브골을 코드 함수로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응답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인스트럭션 인바디드 워크플로우의 오버뷰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 ROVI를 인풋으로 주게 되면 실제 로봇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로우 레벨 폴리시가 필요한데, 이 로우 레벨 폴리시, 이 ROVI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로우 레벨 폴리시까지 생성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뷰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크게 이 ROVI를 이해하고 플래닝할 수 있는 VLM, 그리고 키포인트를 추출을 해 그 시공간적인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는 키포인트 모듈,
마지막으로 실제 로봇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로우 레벨 폴리시를 생성하는 이 폴리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ROVI 이해를 위한 VLM에서는 이 이미지와 그 ROVI를 인풋으로 주게 되면 랭귀지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랭귀지 리스폰스는 ROVI 분석, 그리고 태스크 정의, 그리고 그 태스크를 서브골로 플래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랭귀지 리스폰스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서브골이 나중에 로우 레벨 폴리시로 동작할 수 있게 이 코드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랩, 로테이트, 무브로 서브골을 나눴다면 이것이 그랩, 로테이트, 무브 이렇게 코드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 키포인트 모듈에서는 학습된 키포인트 모듈로 그 인풋 화살표나 원들의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경우는 스타팅, 웨이, 엔드포인트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추출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욜로 V파를 학습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포인트 컨디션드 로우 레벨 폴리시입니다. 앞선 과정에서 만들었던 코드 함수 그리고 키포인트 모듈을 이용해 그 액션을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위해 먼저 키포인트는 뎁스 정보를 통해서 3D 좌표로 변환이 됩니다. 액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액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트랜슬레이션 혹은 로테이션의 코스트를 줄이는 최적화 문제로 풀 수가 있는데, 결국 트랜슬레이션 코스트는 현재 엔드 이펙터 좌표와 타겟 엔드 이펙터 좌표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고, 로테이션 코스트 역시 현재 각도와 타겟 각도의 로테이션을 줄이는 그 방식으로 동작을 해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 모두에서 보지 않은 언신 환경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되냐, 두 번째는 ROVI가 최근에 사용되는 VLM을 통해서 이런 ROVI를 이해할 수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런 ROVI와 뷰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에 관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모델은 GPT-4와 앞서 소개해드린 ROVI 북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한 라바 모델들이 사용이 되었고, 결국 태스크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달리할 때는 그 색깔들을 달리해서 그 순서를 표현해 주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키포인트 모듈은 욜로 V파를 직접 학습을 했고, 그래포즈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애니그래프로 가능한 그래포즈를 먼저 추출을 한 후에 추출된 키포인트로 필터링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그래포즈를 선정해 주었다고 하고,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로는 8개의 실제 환경, 3개의 실물 환경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리얼월드에서의 결과입니다. 리얼월드에서는 XARM6 로봇, UR5 두 가지 로봇과 탑다운 뷰, 서드펄슨 뷰로 두 가지 카메라를 이용을 했고, 비교 베이스라인으로는 코파와 복스포저라는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 이 모델은 모두 GPT를 이용해서 언어 명령을 바탕으로 로우 레벨 폴리시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여기서 제시한 뷰의 방식이 다른 언어 명령을 사용하는 복스포저나 코파의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냈는데, 이 복스포저와 코파의 경우 언어 명령의 그런 모호성으로 인해 성능이 좋지 않았고, 뷰는 이거를 스케치로 그 시각적인 수단으로 표현을 해서 픽셀 레벨의 정확성이 좀 더 높아졌고, 추가적으로 이 뷰에서 키포인트 모듈로 어떤 그 ROVI의 기호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변해도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의 결과고, 여기서는 언어 명령으로 입력을 받는 RT1X와 옥토 랭귀지, 그리고 꼴 이미지로 인풋을 받는 옥토 꼴 이미지와도 비교를 했고, 여기서도 이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뷰 별인 이유는 앞선 GPT-4와 라바 13B 모델을 모두 합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퀄리테이티브를 봐도 ROVI는 다른 모델에 비해 어떤 엔드 이펙터의 최종 상태나 그런 생성된 경로에 대한 일관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VLM 모델들이 이 ROVI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ROVI 스케치된 그 ROVI들이 인풋으로 들어올 때 그 인풋을 바탕으로 태스크를 잘 정의할 수 있고, 또 그 스텝을 그 ROVI 인풋을 바탕으로 서브콜을 잘 나눌 수 있는지 태스크와 플래닝을 비교를 해봤다고 하고, 결과로는 그 작은 모델들, 파라미터가 13밀리언 아래인 모델들은 이 ROVI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클라우드나 제미나 GPT-4 같은 큰 모델들은 ROVI를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리얼월드의 8번 태스크 같은 경우는 ROVI 북으로 파인튜닝한 라바의 결과가 가장 좋았는데, 이게 8번 태스크가 롱 호라이즌 태스크여가지고 이때는 ROVI로 직접 그 데이터셋으로 직접 파인튜닝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러 분석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 앞선 리얼월드 결과에서는 그 태스크의 성공률을 평가를 했는데, 이때는 이 라바 13B로 직접 파인튜닝한 모델이 가장 좋았는데, 그 태스크 플래닝, 그러니까 ROVI로 그 태스크를 얼마나 잘 정의하고 플래닝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라바 13B 직접 파인튜닝한 모델이 퍼셉션 에러가 커서 그 태스크 앤 플래닝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이 퍼셉션 에러가 실제 태스크의 성공률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액션 에러는 어떤 액션을 수행할지, 그리고 시퀀스 에러는 그 태스크를 어떻게 플래닝을 할지, 퍼셉션 에러는 그 어떤 물체를 인지할지와 관련한 에러인데, 결국 여기서 어떤 그 스케치를 통해 키포인트로 제약 조건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이 콜라를 돌려라인데, 이거를 VLM이 잘못 정의를 해서 사이다를 돌리라고 해도 그 키포인트 자체는 그 해당 오브젝트에 그렸기 때문에 이 퍼셉션 에러가 실제 그 태스크의 성공률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앞선 그 드로잉 스타일, 그 루즈 스타일과 지오메트릭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이 VLM의 성능에, ROVI를 이해하는 VLM 성능에 더 좋은 영향이 있는지 비교를 해봤고, 그 결과 이 지오메트릭 스타일이 더 좋은 그 태스크 프리딕션과 서브콜 플래닝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포인트 모듈에 관해서도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 키포인트 모듈은 오픈 보카블러리 디텍션 모델을 이용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보카블러리 디텍션 모델들은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그 해당 오브젝트를 찾기 때문에 그 직접 오브젝트 정보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는 것과 화살표의 꼬리나 머리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찾도록 주는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했고, 평가 매트릭은 픽셀 단위의 유클리디안 거리, 그리고 GT 픽셀과 50픽셀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평가를 했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환경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라운디드 디노나 OWL 모델보다 욜로 V8 모델이 파라미터 사이즈도 더 작은데 그런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능력은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키포인트 추출 모델을 욜로 V8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로보틱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 명령의 대안을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공간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ROVI를 제시를 했고, 이 ROVI를 통해서 직접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즉 로우레벨 폴리시를 생성하기 위해서 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VLM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ROVI 북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다입니다.
퓨처워크스로는 그 ROVI 북 데이터셋의 확장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ROVI 북 데이터셋이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된다면 그 라바 7B 모델 같은 작은 모델에서도 ROVI를 이해하고 플래닝하는 그런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